그 일본 가면 많이 사오는 거 있잖아요. 퍼펙트 땡. 우리가 세척을 하면 약간 뭔가 뽀득뽀득하고 이렇게 완전히 쫙 빨려 나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느낌이 안 좋은 거죠. 회복에 도움이 되는 또 그런 성분들에 대해서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가장 핵심이 이제 뭐 봐요. 네. 로션이나 이런 거 구비하실 때 그 성분이 있는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면 알수록 우리 피부는 정말 소중하지만 예민한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여의도에 새로 오픈할 제너리스 여의도점 김영신 원장입니다. 저희 제너리스 여의도점은 7월 초에 오픈 예정이고요. 편안하게 오셔서 여러 가지 상담이나 시술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원장님 반갑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대화를 해볼까 하는데요. 진료 보시다 보면 우리 피부 장벽에 대한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 고객분들도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나 채널을 통해서 피부 장벽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많이들 알고 계시고 많이들 질문을 하시는데 피부 장벽이 손상이 됐을 때 회복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 시간까지가 얼마나 걸릴까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눠볼까 싶습니다. 피부 장벽이 뭔지를 알아야 우리가 뭐 회복을 어떻게 시킬지 회복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알 것 같은데 김명선 원장님 피부 장벽이 도대체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피부 장벽은 한마디로 방어막 같은 거죠. 외부에서 뭔가 나쁜 세균, 먼지 이런 것들이 못 들어오게 막아주고 수분을 좀 지켜주고. 이 인간이라는 건 면역체계가 있는데 가장 바깥에서 그쵸. 우리를 보호해주는 게 결국에는 피부이고 그래서 그렇죠. 장벽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러면 피부 장벽이 무너졌다는 거는 알 수 있는 요소들이 있을까요? 네, 여러 가지 징후가 있을 수 있는데요. 평소에 잘 쓰던 화장품인데 쓰고 나서 유난히 따끔거린다거나 트러블이 올라온다거나 그런 것도 징후가 될 수 있겠고, 원래는 세안 후에 피부가 당기지 않는 게 정상인데 세안을 했는데 피부가 당긴다 하면은 피부 장벽이 손상되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스킨케어를 하고 나서 건조감이 느껴진다던가 이런 것도 그런 징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따갑고 땡기고 붉어지고 가렵고 뭐 이런 증상들이 갑자기 생겼을 때 피부 장벽의 손상을 의심할 수 있겠다. 그러면 도대체 왜 피부 장벽은 무너지는 건가요? 제일 흔한 건 좀 피부가 쉬게 도와줘야 되는데 너무 열심히 해서 그럴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 좀 과하게 뭐 클렌징을 한다든지 과한 필링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각질을 이제 떨어뜨리고 손상시키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는 또 이제 어떻게 보면 물리적인 자력으로 인한 피부 손상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좀 있지 않나요? 그쵸. 스트레스 받으면 피지 분비를 좀 유도를 하고 그래서 더 악화되는 경우도 흔하죠. 그 외에는 자외선이라던가 미세먼지 이런 것들도 자극이 될 수 있어서 좀 미세먼지가 심한 날이라던가 자외선이 심한 날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특히 여름철에는 에어컨 바람을 세게 쐰다거나 겨울엔 또 히터 바람을 세게 쐈을 때도 피부가 좀 건조해지면서 장벽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알면 알수록 우리 피부는 정말 소중하지만 예민한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자, 근데 아까 우리 김문서 원장님께서 너무 열심히 닦아도 안 되고 때를 밀어도 안 되고 그러면 손상이 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뭐 올바른 세안법에 대해서 알고 계실까요? 제일 흔한 게 이중세안. 그러니까 이중세안은 맨날. 또 너무 자주 해도 안 좋은 거잖아요. 그쵸. 네. 삼중세안은요? 더 안 좋죠. 네. 딱 2번까지. 어쨌든 너무 과하지 않게 한다는 게 중요한 거고 또 한 번만 하면 부족하고 혹시 세안 막 뜨거운 물에 하시고 그런 거 아니시죠? 미온수로 해야죠. 아, 네. 적당히 너무 과하지 않게 대신에 꼼꼼히 이게 사실은 되게 모호한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혹시 알고 계신 노하우 있으세요? 제가 어떻게 하는지를 좀 말씀드리면 그 메이크업의 두께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지만 일상 메이크업을 했을 때는 그냥 이제 클렌징 워터로 먼저 닦아내고 그다음에 이제 거품 내서 두 번째 하고 요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세안제도 종류가 여러 개 있잖아요. 피부의 산성도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우리 피부가 이제 약산성이잖아요. 그래서 클렌저도 거기에 맞춰서 약산성 클렌징을 하는 게 그나마 꿀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 우리 그 일본 가면 많이 사오는 거 있잖아요. 퍼펙트 땡. 그게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약간 알칼리성에 가깝다고 얘기 들었어요. 우리가 세척을 하면 약간 뭔가 뽀득뽀득하고 이렇게 완전히 쫙 빨려 나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느낌이 안 좋은 거죠. 그쵸. 너무 심하면 또 안 좋은 거죠. 네. 그럼 이제 장벽이 뭔지도 알았고 장벽이 무너지는 이유도 알았는데 피부 장벽이 손상이 됐을 때 회복되는 데는 얼마나 걸릴까요? 김용수 원장님. 피부 세포의 회복 주기가 약 28일 정도로 알려져 있어서 한 달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나이에 따라서 이제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20대는 좀 빠르고 나이가 40대 이후로 갈수록 좀 느려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 나이 먹는 것도 서러운데 혹시 회복도
느리군요. 그러니까 젊은 분들은 사주면 회복이 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게 뭐 2배, 3배 연장이 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이렇게 피부를 좀 채워줄 수 있는 스킨 부스터 시술을 하시면 좀 도움이 될까요, 원장님? 그렇죠. 네. 기본적으로 이제 피부 장벽을 구성하는 성분 중에 또 우리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게 뭐 콜라겐이잖아요. 콜라겐을 생성해 주도록 노력해야 되고 콜라겐이야 뭐 지속적으로 빠지고 자외선 노출되면 또 더 심해지죠. 네. 평상시에 일상생활 관리도 잘 하겠지만 콜라겐 생성하는 가장 흔한 시술이 이제 고주파 관리나 아까 말씀하신 스킨 부스터들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우리가 장벽이 손상됐을 때 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각질 떨어뜨리는 행위. 저는 개인적으로 이태리 타올이라 그러죠. 구석구석 좀 간지러운 데가 있다 보니까 좀 시원하게 긁느라고 실제로 조금 이제 세게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부위가 따갑고 제 각질이 딱 빠지는 게 보이더니 이제 다리 쪽이었는데 거의 몇 달 동안 좀 왔다 갔다 하긴 했어요. 아, 확실히 너무 강한 각질 제거는 하면 안 되겠다. 하물며 예민한 이제 얼굴이시거나 하시면 이미 무너진 상태라면 더더욱 조심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일단 이제 피부가 나빠지면 사람들은 이제 좀 더 좋은 걸 발라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그렇게 자극이 있고 염증이 있는 상태에서는 그런 고기능성 제품을 다 중단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중단을 다 하고 이제 하나씩 루틴부터 피부를 진정시키면서 기능을 회복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 빼고 이제 하나씩 네. 천천히. 다들 요즘에는 최대한 좋은 거, 고기는 그걸 또 많이 자주 이거에 되게 집착을 하시는 것 같은데 오히려 좀 피부를 쉬게 만들어줘야 된다. 그러면 또 피부 장벽에 그러면 또 회복이 되는 성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물론 고기능의 어떤 기능성 화장품들을 피하는 것도 좋겠지만 회복에 도움이 되는 또 그런 성분들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병원에 MD 로션 많이 처방해 주잖아요. 아토피 있으신 분들 그 공통적으로 보면 세라마이드 성분이죠. 뭐 세라마이드, 지방산, 콜레스테롤 적절한 배합으로 된 게 이제 MD 로션인데 가장 핵심이 이제 세라마이드라고 봐요. 네. 로션이나 이런 거 구비하실 때 세라마이드 성분이 있는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환자들께 MD 크림을 많이 권유를 해서 기본적인 피부 장벽을 먼저 좀 재건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자주 바르라고 권유를 하는 편입니다. 세라마이드 성분이 결국에는 우리가 피부에 한 겹을 더 형성시켜주는 거다 보니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이제 재생이 되는데 또 중요한 것들이 니아신아마이드 그리고 피부 염증이 생겼을 때 진정에 좋은 센텔라, 아시아티카 그리고 판테놀, 히알루론산 이러한 성분들이 들어있는 제품들을 조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피부 장벽이 무너졌을 때 뭐 레이저 토닝 같은 거 해도 괜찮을까라고 이제 고민들 많이 하시잖아요. 피부 장벽이 손상됐을 때 하면 안 되는 시술들이 좀 있을까요?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한데 염증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에너지가 약하게 토닝을 한다거나 재생 레이저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하지만 이제 당연히 프락셀이라던가 그런 좀 강한 에너지가 들어가는 건 피하는 편입니다. LDM 같은 것도 도움되지 않을까요? 네, LDM 이랑. 맞아요. LDM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 아니면 이제 진정 관리라던가 LED로 차분하게 피부를 진정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정시킬 때는 저는 항상 크라이오스에 추천드리는데 차갑게 받으면 되게 시원하고 기분도 좋고 진정되는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피부 장벽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한 번 무너졌다고 해서 꼭 포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거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젊은 사람 기준으로 한 4주 정도의 세포 재생 주기가 있으니 돌아올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고 단 이제 꾸준히 관리를 하면서 안 무너지게 하는 게 좀 중요하겠죠. 제 생각에는 결국에는 좀 예방을 잘해서 피부가 손상되지 않게 사전 예방을 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끝으로 좀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피부 장벽에 대해서. 일단은 피부 장벽은 관리를 받고 좋아진다고 해서 그게 영원히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그때그때 루틴을 관리한다던가 또 한번 무너지면 다시 또 치료를 받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중에 대표적인 게 제일 이제 자극이 없으면서 무난하게 받을 수 있는 게 LDM이 제일 무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내 피부가 지친 것 같다, 평소랑 다른 것 같다 했을 때 한 번씩 LDM 관리 받으러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피부 장벽에 대해서 많은 얘기 나눠봤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궁금하면 왜 모두 있어 피부 고민 누구나 하나쯤은 있잖아 검색해봐도 설명 왜 이렇게 어렵나